안녕하십니까, 이표대입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개별 회사 얘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회사를 저희가 준비한 이유는 아무래도 뉴 이코노미의 대표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2023년은 2022년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존에 저희가 보고 있던 뉴 이코노미라고 하는 그런 경제 사이클이 바뀌고 있는 것이 너무 눈에 드러나 보이는데, 그러면 개별 기업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힌트는 없겠느냐, 그런 것들을 찾다가 테슬라를 통해서 저희가 캐피털 마케팅 자본시장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 그런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게 된다고 한다면, 2023년에 투자를 할 때에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근거와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투자자들의 어떤 움직임을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테슬라는 전형적인 업계에서, 그러니까 전기차 업계에서 선도 회사가 되겠고요. 아무래도 그러면 이런 기업적인 측면에서 선도 회사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회사가 속한 전기차 산업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전형적인 성장의 궤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가 속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장 자체는 이미 너무나 확연하게 저희가 알고 있는 기존 시장을 대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큰 파해를 이미 보였습니다. 따라서 사실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고평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도적인 위치에, 그리고 성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어떤 시장의 규모 자체도 기존 시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고평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인플레이션 쇼크가 오면서 그 인플레이션 쇼크 때문에 이런 테슬라의 자동차 가격 자체도 사실 이제 중고차 시장이 존재하는데요.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도적인 회사의 어떤 가격 자체에 타격이 좀 더 크게 와닿는 부분도 사실 있고요. 그러면 성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요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수요도 최근에 둔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높아지니까 이런 자동차, 특히 이제 고가의 자동차를 사는 데 있어서 할부금융이라든지 이런 자동차 소비에 있어서 아무래도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수요도 최근에 둔화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게다가 각 지역별로 봤을 때, 그러니까 국가별로 본다고 했을 때,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대표적인 테슬라가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도 수요가 조금 줄어드는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시장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전기 가격이 폭등하면서 아무래도 이런 문제 때문에 유럽에서의 어떤 보조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즉 경제성 측면에서의 기존 자동차를 대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엣지가 사실은 보조금 지급에 사실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전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존재했었는데, 이 두 가지가 최근에 조금 시장에서 되게 불리한 그런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은 고평가 논란에서 넘어서서 적정 가격에 대한 논란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싸냐, 비싸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따라서 기존에 하던 이제 논란과 지금 가지고 있는 논란은 다르다. 그러니까 고평가해도 이러이러한 항목이 있으니까 사실 이제 성장성 측면에서 충분히 감내하고 장기 투자를 하면 되겠다라는 시각에서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그럼 이 기업에 대한 뉴 이코노미를 대표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적정 가격 논란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싸냐 비싸냐 이야기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그런 국면이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아무래도 리테일,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되겠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이런 이제 과거에, 이제 사실은 조금 과거가 됐죠. 이제 고평가 논란에 있었던 이러한 포인트들을 여전히 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판다,
개인들이 산다라고 하게 되면 누군가 팔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기관들이 팔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관 투자가들이.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은 아무래도 이런 적정 가격 논란에서 아무래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이 테슬라를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관은 매도를 하고 개인은 사는 이제 그런 형태가 돼서 최근까지도 엄청나게 이게 이제 US 밀리언 달러 기준인데요. 계속 이렇게 사고 있는 거죠. 이제 이쪽에 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어떤 주가 자체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50%를 깨고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가의 매도세를 개인들이 다 받아내기는 어렵다 보니까 계속 싼 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계속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차익 실현을 사실 하고 있는 거죠. 테슬라 가격이 얼마였는지에 따라서 이 기관 투자가들의 수익률은 이미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건지 판단이 섰을 거고, 아직은 이익이다 그러면 이제 매도에 나선 기관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후반부에 사서 좀 높은 가격에 샀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은 로스컷, 즉 이제 손실 확정을 하는 이제 그런 기관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신경제 컨셉에 있어서 낮은 금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 산업에서 누리던 이점을 지금 많이 잃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시장 자체도 기존에 있던 시장을 대체하는 컨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다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높은 금리가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게 경쟁력이 있는가, 이 시장에서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과연 이 전기차들의 현재의 가격이나 포지션이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곱씹어보는 이제 그런 시기가 지금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예전과처럼 고평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컨셉이 아니라 지금은 적정 가격이냐, 적정 가격은 얼마냐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런 이제 신경제 자산들을 쳐다보다 보니까 기관 투자가들은 비싸다고 느끼는 순간 매도에 나서게 되는데, 그 공격적인 매도의 후폭풍을 아무래도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개인 투자자들이 사면 살수록 테슬라 가격은 떨어지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개인들이 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개인들이 사는 추세에 비해서 자산 가격, 특히 테슬라의 가격은 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테슬라의 어떤 오너, 그러니까 창업자 자체가 사실 이제 트위터를 사면서부터 이런 이제 다양한 지배구조상의 이제 이슈를 발생시켜서 아무래도 테슬라의 어떤 그 기업 가치 자체를 떨어뜨린 부분도 분명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본질적인 평가에 있어서, 이런 신경제를 대표하는 본질적인 평가에 있어서 이런 앵글이 바뀌고 있는 부분 자체는 반드시 좀 염두에 두시고 전체적인 자산 투자를 할 때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테슬라는 분명히 좋은 회사는 맞고요. 제가 볼 때도.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성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보고 있는 포인트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다. 그것 때문에 기관 투자가 팔고 있고, 기관 투자가 밀어서 팔다 보니까, 손실을 내면서도 팔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기존의 컨셉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모아가는 형태로 지금 주가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기관 투자가들의 힘이 훨씬 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의 하락폭은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시기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 했을 때도 보시면 아무래도 기관 투자가 파는 것이 아무래도 테슬라 가격의 하락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짚어봤을 때 2023년, 이제 내년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신경제의 어떤 자산들,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그거에 해당되는 다양한 자산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판단하실 때 이런 부분, 포인트별로 이제 짚어봤을 때 이런 부분이 불리하게 지금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자산은 내년에도 좀 어렵지 않을까. 반대로 그 반대편에 있는 자산들은 오히려 또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기본적인 판단의 어떤 잣대로 삼아서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테슬라에 관련된 얘기라기보다는 이런 신경제와 그리고 기존의 이 신경제를 통해서 대체하려고 했던 어떤 국영제 사이의 어떤 이슈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많이 이야기 나오던 뉴노멀이라는 이야기를 아무도 쓰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뉴노멀에 대한 반대급부가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뉴노멀의 어떤 새로운 뉴노멀의 뉴노멀이 되다 보니까 노멀의 어떤 전형적인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전형적인 현상이 드디어 시장에 나타나고 있고, 그게 2023년을 지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경제의 투자에 있어서도 분명히 이러한 자산의 어떤 가격의 영향 요소를 따져보시면서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2023년에도 물론 이제 리세션이 올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비관적이긴 합니다, 시장은.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이제 투자를 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잣대 중에 하나의 훌륭한 잣대로 검토해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런 이제 직관적인 인사이트를 또 공유할 수 있는 또 해당 아이디어가 생긴다고 한다면, 개별 자산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또 내용을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